어제 단감 드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가을철만 되면 감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단감 한 조각이 누군가의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게 급히 연락하신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단감을 드셨을 뿐인데 갑자기 배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장 속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딱딱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죠.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영양을 연구해온 김세훈 박사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단감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요? 단감은 분명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잘못 드시면 장이 막히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몸에 염증이 퍼지고 혈관이 막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단감 있으신가요? 오늘 드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고 단감을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단감의 무서운 진실과 함께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감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감은 워낙 흔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곤 합니다. 제 지인인 72세 박정호님도 그랬습니다. 가을만 되면 단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며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꽉 막힌 듯한 불편함을 호소하셨죠. 처음엔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밤새 잠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배만 더 팽팽해지는 느낌이었대요. 걱정이 되셔서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석이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장폐색으로 이어져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단감의 탄닌이 고구마와 만나 끈적한 침전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뒤로 두 음식 사이에 시간을 충분히 두기 시작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속이 갑자기 막히는 일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단감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가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감과 우리 몸의 관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탄닌 과다 섭취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감 속 탄닌이라는 성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문제는 과하게 드실 때입니다. 탄닌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장 운동을 크게 방해하고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국식품영양 관련 연구에서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탄닌은 원래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69세 김효선님은
단감을 하루에 3개씩 드시다가 장이 갑자기 단단하게 막히는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변비인 줄 아셨는데 점점 배가 풍선처럼 팽팽해지면서 심한 불편함을 느끼셨죠? 화장실을 가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배만 더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장 안에 딱딱한 변이 쌓여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하루 1개 내외로 섭취하시고 씹는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라는 겁니다. 급하게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닌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빈속 섭취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탄닌이 빈유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단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단감 먹고 갑자기 변이 단단해진 경험 있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단감과 해산물 조합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해서 결석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국내외 식품학 보고서에서도 탄닌과 단백질 결합이 장내 응고 위험을 높인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해산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응고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74세 이도윤님은 단감 먹고 바로 회를 드신 뒤 심한 복통을 겪으셨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손따기를 하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결국 응급실까지 가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죽만 드시면서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위장에 부담을 준 거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해산물 드실 날은 단감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날것으로 드시는 회나 생굴, 새우, 깨 같은 음식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분들께 해산물 드신 날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그날 하루는 아예 단감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해산물과 과일을 함께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아까 박정호님 사례에서도 나왔던 단감과 고구마 조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데요. 많은 분들이 가을철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드시거든요. 고구마의 당분과 섬유질, 그리고 단감의 탄닌이 만나면 끈적한 덩어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이 연구에서 탄닌과 고탄수화물 식품의 조합이 위석 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가 제시되었어요. 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딱딱하게 뭉쳐져 돌처럼 변하는 건데 심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75세 윤혜성님은 단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고 속이 며칠간 꽉 막힌 느낌을 겪으셨는데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져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물만 마셔도 속이 불편하셨대요. 나중에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석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약물 치료로 녹일 수 있었지만 일주일 넘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음식은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탄닌까지 더해지면 장이 완전히 막힐 수 있어요. 아예 하루 중에 고구마 드신 날은 단감을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구마와 단감 평소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단감과 도토리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둘 다 가을 음식이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감과 도토리묵은 모두 탄닌이 많아서 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전통식품 자료에서도 도토리의 높은 탄닌 함량이 변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도토리 자체가 떫은 맛이 강한 이유가 바로 탄닌 때문인데 여기에 단감의 탄닌까지 더해지면 장 운동이 완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탄닌 덩어리가
2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68세 정문기님은 도토리묵과 단감을 즐겨 드시다가 변이 갑자기 굳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다가 결국 약을 복용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이 조합은 피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두 음식은 가능한 한 같은 날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탄닌은 철분 흡수도 방해합니다. 철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피곤해지죠. 빈혈이 있는 분들은 특히 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을철 도토리묵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5번째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감은 단맛이 정말 강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국내당 대사 관련 연구에서 단순당 위주의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도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70세 안지우님은 단감 반 개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서 부담을 느끼셨어요. 평소에는 혈당이 괜찮은 편이셨는데 단감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혈당 측정기로 재보니까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하루 반 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홍시는 더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홍시는 단감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수분이 많아서 흡수도 빠르거든요. 단감 드신 뒤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미 혈당이 급격하게 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감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 5가지였습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단감을 건강하게 먹는 실천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껍질째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과육보다 훨씬 많아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구에 따르면 과일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3배 이상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씻을 때는 물에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마무리해야 잔여 이물질을 줄일 수 있어요. 요즘은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서 씻으면 훨씬 깨끗해집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물에 풀고 단감을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뒤에는 얇게 썰어서 한 입 크기로 드시면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껍질이 질긴 게 싫으시면 아주 얇게 썰어 드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도 늘어나서 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편이신가요?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단감의 자극성을 완화해서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단감의 탄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데 우유가 코팅막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거죠. 위벽에 보호막이 생기면 탄닌이 직접 닿지 않아서 속쓰림이 없어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감 먹고 속이 불편하셨는데 우유와 함께 드시면서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속이 찬 분은 차가운 우유 대신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단감 1개와 우유 200ml 정도를 믹서기에 갈아서 단감 우유로 만드는 겁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해요.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거든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동시에 들어가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됩니다. 취향에 따라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단감 우유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몇 배로 끌어올리거든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냥 단감만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절반도 흡수가 안 되는데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80% 이상 흡수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모두 좋은데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다만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해야 칼로리 부담이 없어요. 견과류는 영양이 좋지만 칼로리가 높거든요. 한 줌이면 대략 30g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단감을 얇게 썰어서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샐러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발사믹 드레싱을 살짝 뿌리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단감과 견과류 조합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엔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단감의 탄닌이 더 쉽게 다른 음식과 뭉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신 뒤엔 바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밥, 빵, 면 같은 음식 드신 직후에 단감을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들이 뒤섞이면서 탄닌과 결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은 피하고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정도가 딱 좋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는 위장이 비교적 비어있고 혈당도 적당히 떨어질 때라서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에너지 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영양소가 더 빨리 흡수되고 에너지 전환도 빠릅니다. 단감은 보통 언제 드시나요? 5번째는 홍시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홍시는 단감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당질 함량이 단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감이 익으면서 펙틴이 분해되고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시 하나를 한꺼번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씩 천천히 맛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두고 반쯤 녹여서 샤베트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리면 단맛이 조금 줄어들고 먹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져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홍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6번째는 물과 함께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단감의 탄닌이 입안을 텁텁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물을 함께 마시면 이 느낌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탄닌의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단감 한 조각 드시고 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닌이 희석되면서 위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7번째는 요거트와의 조합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감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변비 예방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단감을 작게 썰어 넣고 드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나 간식이 됩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장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8번째로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단감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과일도 함께 드신다면 반개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영양 균형에 더 좋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감의 뛰어난 효능과 함께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조합까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감은 아무 문제 없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탄닌이 강해서 고단백 음식, 고탄수화물 음식, 탄닌 많은 음식과 만나면 장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고구마, 도토리묵과의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위석이 생기거나 장이 막힐 수 있고 심한 경우 응급실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세요. 반대로 올바르게 드시면
면역력 상승, 혈관 건강 개선, 피부 탄력 유지 등 정말 좋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단감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E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재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단감은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약이 되고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단감을 드실 때는 한 번에 여러 개 드시지 말고 하루 한 개로 제한하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탄닌을 중화시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이나 고구마 드신 날은 단감을 완전히 피하시고 대신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간식 시간인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 많이 드시는 다른 과일들의 숨겨진 위험,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빰, 귤, 사과 같은 익숙한 과일도 잘못 먹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밤과 유제품의 조합, 귤과 약의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감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